안녕하세요. 나시겜입니다. 2018년 11월 22일 목요일 매수매도 역할로 들어왔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약간 약보합인 상태로다가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약보합인 상태로 마감을 하면서 제가 장중에도 말씀드렸던 어제도 말씀드리고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는 코스피 2064 지점은 일단은 무너지지는 않았습니다. 일단은 그 차트상의 흐름으로 봤을 때는 긍정적인 부분이 보였고요. 문제는 이제 수급인데 수급상에서 개인들의 코스피, 코스닥 그리고 선물까지 전부 개인들이 매수를 하면서 일단은 지수를 방어를 했는데 이게 개인들이 방어를 해서 될 부분은 아니었어요, 사실은. 막판에 사실은 조금 더 그 물량이 들어온 부분은 아래쪽에서 물량이 들어왔는데 아래쪽에서 물량 들어온 부분은 이제 프로그램 매수 이제 비차익 같은 경우가 마지막 부분에서 많이 올라와가지고 거의 이제 1000억 가까이 됐던 게 지금 131억까지 내려왔어요. 내려왔고 차익순 매수 같은 경우는 지금 71억을 매수를 해서 어쨌든 매도가 계속 외국인의 매도가 지금 한 8일인가요? 거의 일주일 이상 이어지면서 계속 지금 빼고 있어서 사실 장 상태는 상당히 불안해요. 그러니까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약간은 지지해주고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는데 여기에서 일단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한다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었는데 횡보하는 구간에서 대차가 증가를 하면 빠질 가능성이 많고 대차가 감소를 하면 오를 가능성이 많다라고 했는데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으로 본다고 하면 대차는 어쨌든 감소를 했다라는 거. 그 횡보하는 구간 동안에 대차는 어느 정도 감소를 했기 때문에 상승 쪽으로 갈 가능성을 여전히 열어두고는 있습니다. 근데 이거를 올리려면 외국인이나 기관인 같은 경우가 올리려고 한다고 하면 아무래도 음, 개파락을 살짝 시켜서 올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싶어요. 일단은 개인 매물대들이 지금 위에 깔려 있는 게 많고 외국인 같은 경우 계속 매도를 했었기 때문에 선물을 어느 정도 매수해놨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큰 금액 가지고 올리기에는 자기들도 부담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래쪽에서 끌어올리면서 흔들어주면서 올려야 개인들이 어느 정도 매도가 이어져야 사실 장이 오르는 게 맞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일단 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계속 약간은 하락세를 보이기는 하는데 그래도 국내 장만 시작을 하면 자꾸 달러가 올라오더라고요. 이제 미증시였을 때는 달러가 좀 아래로 내려가 있었다가 국내장 시작할 때쯤 되면 다시 올라와가지고 우리한테는 어쨌든 빠진 것처럼 보여요. 여기서 보면은 빠진 것처럼 보이는데 실제로 야간을 보고 있으면 더 많이 내려갔었는데 국내장만 시작하면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왜 국내 증시 올리는 거를 갖다가 이렇게 안 좋아할까라는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도 달러 선물을 갖다 샀다 팔았다 하면서 계속 흔들고 있고 옵션도 계속 지금은 그래도 옵션 가지고 변동성 지수를 갖다 크게 만들지는 않고 있어요. 변동성 지수를 크게 만들지는 않고 계속 횡보를 하는 구간인데 이 구간에서 지금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참 의구성이 들 수밖에 없는 수급의 흐름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100% 올라간다라는 말을 못 하겠어요. 올라가는 야 한다는 거는 항상 우리의 바람인데 진짜 정말 위험한 자리까지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제 입장에서도 이게 혼돈이 올 수밖에 없고 수급이 그렇다고 막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는 것도 아니고 이게 항상 난감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어느 쪽으로 간다라고 예측을 하는 게 참 어떻게 보면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뭐 기사들 같은 경우 나오는 것도 이제 국내 지수에 대해서 좋게 나오는 기사가 거의 없고 안 좋은 뉴스만 더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00% 올라간다는 확신은 못하겠지만 여전히 그래도 항상 희망을 갖고 올라간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제가 이거 올렸더니 좀 더 크게 해주셨으면 한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줄여볼게요. 한 이 정도면은 잘 보이실 것 같아요. 일단은 화면이 안 보이신다는 분들이 계셔갖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이 라인이죠. 2064 지점 이 부분은 일단은 지켜준 거고 일단은 위에 상방은 여기로 보시면 되는 거고 2100선 여기 올라가면 이 아래서 종가는 항상 이 안에서 마감이 됐죠. 이날부터 시작을 해갖고 올랐던 날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계속 종가는 이 안에서 마감을 했죠. 종가 보시면 여기서 종가 오늘도 마찬가지로 다행인 거는 이 안에서 종가를 마감을 해줬다. 이때가 가장 높았었네요. 종가 여기도 종가 오늘도 종가는 이 안에서 마감을 해줬다. 그러니까 지금 이 안에서 계속 이렇게 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 안에서 놀고 있는데 여기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 치고 올라서 여기를 돌파를 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일단 이 부분인데 긍정적인 부분은
이제 여기랑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는 이렇게 개파락을 해가지고 자, 이 지점을 안 깨고 여기서도 똑같이 이 안에서 움직였죠. 이렇게. 이 횡보란 말이에요.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올랐다가 올랐다가 내렸다가 그러면서 요 날이 이제 무너져 내렸잖아요. 이렇게. 근데 요 구간 안에서의 이 대차 거래를 본다고 하면 여기서는 대차가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대차가 증가를 하면서 공매도를 칠 수 있는 물량을 모아서 여기서 또 밀어 내리는 이런 상황이 왔었는데 지금 똑같은 이렇게 횡보하는 구간이라고 봤을 때 이 구간 안에서는 현재는 기간도 더 길고 이 안에서는 대차를 갖다가 감소를 시키고 있다라는 게 그나마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이제 긍정적이지 않은 부분은 외국인 매도가 너무 많이 지금 나오고 있어갖고 사실상 올라간다는 확신은 안 서요. 저도 확신은 안 서는데 긍정적인 부분을 찾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도 찾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주식은 올라야만 돈을 벌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을 저도 계속 찾고 있는 거예요. 찾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일단은 오늘 같은 경우 뭐 신규 매수를 하거나 추가 매수를 하진 않았습니다. 일단 장중에 프로그램 매수가 계속 마이너스로 나오고 있었고 그 수급 자체의 흐름으로서도 기관과 외국인이 팔고 있는 게 보였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이게 그냥 뚫고 올라갈 것 같은 느낌이 전혀 안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오버슈팅 나온 종목만 매도를 했는데 그 대표적인 게 어제는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오늘 그냥 시가에 팔 거다. 왜냐면은 어제 주가가 제가 예상한 범위보다는 좀 많이 올라왔어요. 많이 올라와가지고 2064를 어제 지지해줬으면 차라리 오늘 올라갈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어제 너무 많이 올라와서 다시 2064선까지 또 조정을 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었고 실제로 프로그램 매수와 그 수급의 흐름상이 내려가는 흐름으로 계속 보여줬기 때문에 조금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잡기가 참 애매했어요. 검색식을 계속 방송 중에는 이렇게 켜놓잖아요. 그럼 보고 있다 보면 정말 매수할 게 없었어요. 급등주 여기 4번 검색식 같은 경우도 나오면 여기서 원래 올라가야 되는 자리고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수급이 흐름이 보여주는 건데 보여준 다음에 계속 다 내려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것들이 힘을 못 쓰고 있는 걸 보면서 오늘은 매수할 만한 게 정말 없구나. 그리고 제가 여기도 지금 아래쪽에다가 노란색 자막으로다가 지나가는 거 어제부터 적어드린다 그랬었는데 오늘은 이 이제 조건식에서 나온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에는 관심 종목으로 나와 있는 게 없었고 제가 실제로 뭐 수동으로도 찾기는 하는데 수동으로 찾은 것보다는 어떻게 보면 제가 요거를 검색식을 좀 많이 믿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거 봤는데 여기서는 없었고 그리고 없었던 날은 많이 빠지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나왔던 종목들인 요 종목 같은 경우도 오늘 주가가 빠지니까 안 올라갔었죠. 근데 제가 어제 동성제약, SPG, 안트로젠 있었는데 고민했던 거는 사실 동성제약이랑 SPG였어요. 근데 저는 SPG를 잡았죠. 근데 SPG 같은 경우는 지금 오늘 빠졌죠. 오늘 빠졌고 동성제약 같은 경우는 오늘 슈팅이 나왔었죠. 그러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선택을 해도 참 고민을 하다가 선택을 했는데 막상 또 잡은 건 내려가고 안 잡은 건 올라갔다 내려오고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데 요거는 어쨌든 앞으로 이렇게 노란색으로다가 적어 놓을 건데 어떻게 할지는 고민이에요. 이 자막을 갖다가 그냥 한 주치 월화수목금을 다 적어서 놓을까 아니면은 이제 아니면은 그냥 그날 나오는 것만 적어 놓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어차피 참고하라고 올려두는 거니까 여기 있는 걸 뭐 다 매수하고 지금 보시다시피 오늘 같은 경우는 뭐 동성제약 같은 경우가 어제 매수를 했다 그러면 슈팅이 나와서 팔 수 있는 구간이 충분히 나왔었던 거고요. 그리고 SPG 같은 경우는 떨어졌고 안트로젠 같은 경우는 거의 뭐 보합권에서 약간 머물렀던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는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댓글로다가 남겨주시면 제가 앞으로 방송하는데 조금 도움되게 여러분들에게 해드릴 예정입니다. 뭐 월화수목금으로 돼서 뭐 적어놓는 건 어렵진 않아요. 근데 이게 자막이 오래 지나가다 보니까 한번 저도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지금 그렇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칠판 같은 거 보시면 어쨌든 저는 전량 매도했던 종목으로는 에이블 CNC 같은 경우는 장 시작하면서 이제 갭상승이 나오면 매도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갭상승이 나오면서 저는 매도로다가 대응을 했고요. 그리고 분할 매도한 종목으로는 이게 더 미동인데 이게 원래 이름이 미동앤 시네마였죠. 미동앤 시네마가 이제 이렇게 회사명을 더 미동으로 바꿔갖고 어렵게 한글이 영어로 바꿔놔갖고 뭔가 있어 보이죠. 근데 이게 비동의 시네마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 상한가에다가 아예 처음부터 요거는 상한가 가지 않을까라는 예상으로 다 잡아놓긴 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더 매수를 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습니다. 장이 불안하기 때문에 매도로만 대응을 해야지라고 생각을 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매도를 한 겁니다.
그리고 어제 댓글로다가 남겨주신 분 보니까 뭐 주식한 지 얼마나 되셨냐고 물어보시는데 주식을 시작한 거는 20년 됐습니다. 주식을 처음에 접해서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를 해본 거는 20년이 됐고요. 그리고 실제로 제가 주식을 갖다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검색식을 만들고 했던 거는 지금 3년 정도 됐습니다. 3년 정도 됐는데 어떻게 보면 사실상으로 주식을 했던 기간은 3년이 되는 거고요. 이제 3년 거의 다 돼가고요. 아직 3년이 조금 안 됐습니다. 3년이 조금 안 됐는데 3년이 거의 다 만 3년이 거의 다 됐고 올해까지 하면 거의 만 3년이 되는 것 같고 제가 그 주식을 처음에 해서 뭐 매수를 해보고 매도를 해본 거는 20년 전에 해봤습니다. 그러고선 안 했죠. 저 처음에 해보고선 이제 그렇게 해보고서는 안 하다가 실제로다가 주식한 걸 물어본다 그러면 3년이죠. 3년인데 왜 궁금한지는 모르겠어요. 주식을 몇 년 했냐고 물어보시는데 왜 궁금한지 모르겠는데 공부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작년일 때는 거의 3년 동안은 어디 뭐 해외여행을 간다거나 제가 뭐 일이 있다거나 이런 걸 제외하고는 계속 주식을 봐왔고 그리고 공부를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검색식 계속 만들면서 지금까지 해왔던 부분이라서 요거를 갖다 댓글로 남겨드리려고 했었는데 이분뿐만이 아니고 또 이 댓글이라는 게 그렇더라고요. 또 궁금한 걸 또 물어보고 또 물어보고 그 사람마다 이러다 보니까 제가 방송으로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은 뭐 저 주식한 지는 그 정도 됐고 거래 횟수로만 따진다고 하면은 일단은 최소 10,000번 이상을 해봤습니다. 예전에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제 다시 시작할 때 3년 전에는 거의 저도 급등주 위주로다가 많이 했었고 그렇게 하다가 돈도 많이 잃어보기도 하고 그렇게 했기 때문에 지금은 약간 방향성을 안정적으로 잡고 가는 거고요. 급등주를 어떻게 보면은 성공을 못했죠. 급등주로 해가지고 성공하진 못했는데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편견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급등주로 주식을 하는 게 나쁘다. 뭐 아니면 우량주만 해야 된다. 이런 개념은 없어요. 저도 급등주도 들어가고 우량주도 들어가고 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기 위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사실 그러다 보니까 돈 투자를 많이 한 거죠. 돈 투자를 뭐 처음에는 소액으로 하긴 했지만 소액으로 하면서도 돈 투자를 계속 이 학원비 낸다고 생각을 하고선 매수를 한 줄에도 사봤던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정말 뭐 100원이든 10원이든 50원이든 한번 이게 수익이 날 수 있는지를 알아보자 해서 꾸준하게 하다가 점점점 이제 금액을 늘려난 거고 금액이 커지다 보니까 위험한 것보다는 안정적인 거를 선호하게 됐던 거고 억대의 금액으로다가 어떻게 주식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급등주에만 몰빵으로 들어가서 걸리면 이게 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도 이제는 아무래도 조금 안전한 쪽으로 다 가다 보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린 거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기 이런 쪽의 종목들 있죠. 그런 종목들을 갖다가 이 내려왔을 때 특히나 하락 같은 경우는 제가 주식을 어쨌든 저기 뭐라 그래야 되나 이거 시작을 하고 나서 그러니까 2016년도였죠. 2016년도에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락장이 3번인가 4번 왔을 거예요. 이번까지 4번인가 그럴 거예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정확하게는 3번 정도의 타격을 입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저도 손해를 많이 봤죠. 그때 당시에 손해를 봤기 때문에 첫 번째 내려갔을 때는 그냥 다 손해봤어요. 뭐 어떻게 대응도 못하고 방법도 없었고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손해를 봤었고 두 번째 왔을 때는 그에 대한 대응법을 어느 정도 만들어 놨었던 거고 그 다음에 올 때부터는 이제 타격에 대한 그 대처법이 달라진 거예요. 저 같은 경우. 그러면 어떤 종목들이 먼저 올라갔는지 그걸 공부를 통해서 얻어냈기 때문에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이렇게 내려왔을 때 그 우량주를 잡았던 것들이 그런 게 있습니다. 삼성전기라든지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잡았던 이유는 장이 반등을 했을 때 그리고 더 내려간다고 했을 때도 그나마 안정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종목이고 시간이 조금 흐르면 올라온다라는 거를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거고 이게 뭐 100% 올라온다라는 거는 없어요. 더 내려갈 수도 있기 때문에 예수금은 항상 남겨두고 분할로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같은 경우는 어제 매수를 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다 매수를 하진 않아요. 다 매수를 하진 않고 항상 이렇게 매도를 해서 수익은 어느 정도 챙겨 놓기 때문에 예수금 관리를 해놓고선 더 내려갈 거에 대한 준비는 해놓고 있고 그리고 제가 지금 뭐 제 전재산을 가지고 지금 주식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전재산을 가지고 주식을 하는 게 아니고 만약에 여기서 더 내려갔을 때 만약에 1500 정말 2000선이 무너지고 1800선까지 갈 수 있는 거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예수금 가지고도 버틸 수는 있고요. 만약에 거기서 더 깨졌다, 1800이 깨져서 저는 최악의 경우를 거의 1600 정도까지도 보고 있어요. 1600에서 1500대까지, 이제 1500 후반대까지 내려갈 수도 있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그때가 되면 제가 투입할 돈을 따로 예수금을 만들었는데 그 돈을 안 쓰는 게 목표예요. 그 돈을 갖다가 투입을 안 하고선 제가
주식을 하고 있는 지금 현재 돈만 갖고도 이 주식을 갖다가 끌어나갈 수 있는 게 저의 목표지, 그에 대한 준비는 돼 있습니다, 일단. 그러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이 주식을 하는데 올인을 해갖고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상황도 더 떨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안 왔으면 좋겠는데, 보이니까 자꾸 외국인 매도하고 있고, 달러도 올라가려고 하고 있고, 이런 분위기들이 보였을 때 그걸 갖다가 대응하는 거에 대해서는 각자 나름대로의 준비를 해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뭐 단타를 하실 분들은 단타를 해서 손절로 다 끊어내고 내가 나중에 다시 올라올 때 잡으려고 하면 그런 방법을 쓰면 좋은 거고, 주식을 끌고 가실 분들 같은 경우는 뭐 끌고 가시면 되는 건데, 나중에 떨어졌을 때 추가 매수를 할 수 있는 돈이 없다. 그러면 그냥 시간으로다가 버티는 수밖에 없는 거죠. 시간으로밖에 버티는 방법밖에 없고, 뭐 5년이든 10년이든 버틸 생각이 있고 그 돈이 없어서 생활할 수 있다 그러면 뭐 그 부분도 그분만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도 제가 뭐라고는 안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방송을 하면서 이게 뭘 사라, 뭐 이거 좋다 이런 얘기들을 안 해요. 그리고 제가 그렇다고 해서 막 상한가 먹고 뭐 어제도 먹고 뭐 이렇다고 해가지고 이렇게 막 신나하지도 않고, 거보세요 제가 말한 게 상한가 같죠, 그런 식으로 얘기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제가 지금 주식을 한두 번 거래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식을 뭐 한두 종목을 거래해본 것도 아니고 워낙 많이 하다 보니까 흔히 있는 일이에요. 뭐 이렇게 쉽게 말하면 하한가도 맞아봤었고 상한가도 수시로 먹어봤고, 정말 먹은 거 상한가 개수 몇 개냐고 물어보면 생각이 안 날 만큼 많이 먹었는데 그렇게 크게 막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진 않아요. 그냥 내가 공부했던 부분에 대해서 이게 여기서 이렇게 해서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했던 게 맞았던 부분에 대해서 다시 피드백을 해서 공부를 하는 거고, 내려갔던 부분은 이건 왜 내려갔으니까 나중에 이런 종목이 나올 때는 제외를 시켜야지 해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지금 검색식이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검색식의 종목들은 계속해서 나오고는 있지만, 보시면은 제가 매수하는 날이랑 매도하는 날 보면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랑도 제가 매수 매도하는 건 좀 다르게 또 매수도 하고 매도도 해요. 물론 일치하게 이렇게 매도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보면은 얘기를 안 드렸다가 오늘 같은 날은 뭐 매수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분위기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하는 거예요. 오늘은 매수하면 안 되겠구나, 오늘은 매수해야 되겠구나. 어제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제가 매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았었는데 매수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매수를 했던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은 조금 빠질 거니까 버텨야 된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고, 그리고 올라가는 종목만 매도를 해서 그 손실 부분은 다른 걸로다가 조금 메꿔놓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했던 부분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매수 매도하는 종목을 보라고 이렇게 체결창을 놔드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언제쯤 돼서 매수를 하고 언제쯤 되면 매도를 하고 뭐 그냥 그런 것들을 보고 어떤 방식인지 배울 게 있다면, 저한테 배울 게 있다면 배우시면 좋을 것 같고요. 배울 게 없다 그러면 사실 방송에서 볼 건 없습니다. 본인이 보고선 그냥 검색식이 마음에 들면 검색식 보고 이걸로 했더니 내가 뭐 수익이 나더라, 뭐 1번이든 2번이든 이걸 보고선 내가 매수를 했더니 수익이 나더라 그러면 본인만의 방법을 찾아가는 거고, 제가 알려드려서 뭔가를 여러분들에게 주려고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방송을 보시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스스로 주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이라도 좀 바뀌고 같이 주식하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의견을 갖다가 나눌 수 있는 뭐 그런 것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방송을 시작을 하게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올라가는 종목만 얘기하고 수익 난 것만, 대부분 사람들이 수익이 나면 수익 난 부분만 얘기를 해요. 수익 난 부분만 얘기를 하고 내가 샀는데 마이너스 난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근데 저는 그냥 그런 것들을 자꾸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사람들이 저를 엄청나게 수익이 나는 줄 알아요.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 사실상은. 근데 그게 저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란 얘기예요. 왜 나만 손해보지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손해나는 사람들이 손해나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해주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손해나는 거에 대한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수익 나는 것만 갖고 자랑을 하죠, 대부분 사람들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착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그럼 나는 조금이라도 좀 더 투명하게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이렇게 시작을 한 거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막 어떤 거 떨어질 거예요, 오를 거예요 그랬더니 정말 팔고 정말 사고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건 이제 남의 의견은 듣되 결정은 본인이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래도 방송을 보고선 대화를 하고 어느 정도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다가 취지로다가 지금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좋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방송을 보시고선 저 어젠가 말씀드렸었는데 채팅으로 꼭 이게 싫어요 누르시는 분 한 분 계세요. 누군지 몰라요. 저도 누군지는 모르는데 싫어요 한 분 누르시는 분 계신데, 그냥 싫을 것 같으면 안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분 뭐 보라고 강요한 적이 없는데 꼭 방송마다 꼭 보시고서 싫어요 누르시는 분 있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방송 봐주셨으면 그래도 저 힘내라고, 아니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누르면 긍정적인 에너지가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좋아요 눌러주시고, 그리고 계속 방송 시청하고 계시면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해놓으시면 제가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서 올릴 때마다 긴 시간은 아니지만 하루에 저하고 그래도 이렇게 뭐 10분이든 20분이든 제가 좀 길게 할 때는 20분 정도 하고 뭐 짧게 하면 15분, 10분 정도 하는데 그 시간을 만나서 여러분들이랑 물론 저 혼자 얘기하는 거긴 하지만 어떻게 조금이라도 대화를 나눠보고 마음의 위로라도 받으시라고. 그래서 저는 대부분 이제 종목 이런 것들을 시황이라든지 얘기를 할 때 사실 하락이 보여도 이거 하락할 거예요라고 얘기를 안 해요. 응? 그러니까 대응에 대해서는 본인의 영역이고 손절할 거면 손절을 하고 그거는 이제 본인이 결정을 하는 부분이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얘기를 해주는 게 아무래도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락이 보여요. 하락이 보이는데도 어쨌든 전체적인 흐름은 상승이라고 얘기를 하는 이유도 그런 부분이 있어요. 사실상 지금 상승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저도 여기서 상승을 가겠다고, 응? 나 100% 확신하니까 상승을 간다. 그 좋을 수는 있는데 그럼 대응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양쪽 방향을 열어놓고 얘기를 하는 건데 그래도 상승 쪽으로다가 흐름을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인 부분을 하나라도 더 얘기를 해드려서 주식은 올라야지 수익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드린 겁니다. 만약에 진짜 하락론자고 내가 나는 하락하는 쪽으로만 본다. 상승하는 날은 정말 안 되기 때문에 거래할 날도 며칠 안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그렇게 방송하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더라고요. 이분은 무조건 하락한다고만 얘기해요. 항상 부정적인만 얘기해요. 부정적인 기사만 보이고 이제 그런 분 얘기가 들리면 그쪽으로 가고 그리고 그럴 때는 사실상 선물을 하시면 됩니다. 선물로 다 하방 베팅 하시면 많이 내려가면 많이 먹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주식하시는 분들한테는 아무래도 하락한다는 얘기가 기분 좋게 들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하락보다는 상승하는 종목들에 조금 더 치중을 하고 하락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이제 본인이 선택을 하셔서 하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긴 시간 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그만하도록 하겠습니다.